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화 해두셔도 괜찮을 게 있어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곧이어 터진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주식시장이 푹 꺼졌다. 이 공황이냐?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설라에서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입니다. 사학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 또 뉴스에 그렇게 나왔죠. 일본 한 투자가가 1,100만 원인가요? 투자를 했는데 30년인가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좌를 보니까 수백만 달러가 돼 있더라.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 책에 애플과 뭐 소위 말해서 M7 중에 몇 개의 회사들을 $10,000를 투자했을 때 1990년대, 80년대 초반, 중반 공개 시장을 했을 때 그 결과 지금 뭐 $5,000,000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30년, 40년 투자를 하고 나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수백억, 어떨 때는 수십억 적어도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지금 앞에서도 곽수종 박사가 미국 경제의 어떤 트럼프 정부의 위기에 맞서서 이렇게 급성장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조정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도 좀 불안하지 않는가. 지금 돈을 빼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게 각본대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 그러는데 무릎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릎에 사는 사람은 10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한두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이 딱국질 할 거냐. 곽수종 박사가 딱국질하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딱국질을 할 거냐. 한다면 얼마나 딱국질이 오래될 것이냐. 또 크게 할 것이냐.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요즘 그 문제를 해석해내려면 미국의 금리 정책의 향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금리는 투자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기업들의 투자. 금리가 비싸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하겠죠. 비싸니까 비용 문제가.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하나의 그 투자 결정의 변수들 중에서 중요 변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금리를 인상한다면 제목을 그렇게 달게요. 투자자들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투자에 대해서 저울질을 시작할 것이다. 투자할까 말까. 금리가 올라간다면 즉 투자 장벽과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에 더 강한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한 삭감 효과가 더 클지를 고민할 것이다. 근데 삭감보다는 증가시킨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거나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의 관세 정책, 또 이민, 세금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어떤 연관성을 두느냐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투자를 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를 줄이면 나스닥 쪽이 많이 줄까요? 다우나 S&P 500 쪽 기업들의 투자가 줄까요? 그죠? 나스닥 쪽이 아마 아니겠어요. 근데 나스닥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딜레마에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국질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absolutely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공황이나 불행의 시발점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가니까 또 뭔 3,000% 빠지냐 하실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의 붕괴는 그냥 우리에게 아이고야 하는 깜짝 놀란
깜짝 놀랐네? 라는 정도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경제가 불황이나 대공황으로 가느냐, 공황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공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마이너스 10%로 꺼지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냐? 그 전에 부동산 시장 버블이 먼저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화 해두셔도 괜찮을 게 있어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곧이어 터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주식시장이 푹 꺼졌다. 이 공황이냐?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주식시장이 침몰, 붕괴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놀래서 뺄 필요가 굳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주식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주식의 몇 %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82%. 다시 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부자들의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도 감면을 받았죠. 받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LA 쪽에 집을 사야 되나요? 그 화재 나가지고 집이 많이 타버렸는데. 또 많이 궁금하시죠? 아, 이거 보험회사들 큰일 났다, 이제. 저 보험료 다 지급하려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 고민도 있으실 거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구조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미국은. 30년 담보대출 받아가 사잖아요. 그럼 모기지를 내야 되잖아요, 달달이. 그럼 불이 나버리는데 집 살 집도 없는데 모기지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과연 부동산 버블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냐,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불황이나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오히려 이 신축 건물을 해야 되고 대신에 뭐가 있죠? 원자재 가격 다 수입해 와야 되거나 또 일부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럼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화재가 나고 그러면 보통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기지를 1년 정도 연기해 주거나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뭐 4개월 정도 연기해 주거나 어떤 그런 대응책이 미국 내에서 있거든요. 주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둔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붕괴는 대불황 대공황의 직접적인 단초가 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별일이 없는데 주식시장만 푹 꺼졌다. 이거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의미의 놀라움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대공황의 전제다. 대불황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는 해석하시면 지나친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1998년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아시안 위안위기. 그렇죠. 아시안 위안위기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죠. 뭐죠? 롱텀 캐피털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 롱텀 캐피털 사건이 났을 때 월스트리트도 위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미국이 연방준비원이 금리를 팍 떨어뜨렸어요. 금리를 일순간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롱텀 캐피털 사건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의 그 인하 가능성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막 좋아서 막 화랑이 돼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환장이 나가지고 경기를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냉각시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관세, 그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인 파급 효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내수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수도 줄고 또 기업들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는 또 목소리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상과 인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잠깐 제가 삼천포로 빠질게요.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려요. 미국의 역사와 철학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표현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Ministry of Finance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뭐 Ministry of Economic Plan and Polic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inister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은 어떻게 표현하죠? Secretary예요. Secretary of State 그래요. Secretary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서. 무슨 말이에요? 비서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요? 되어들어요? 아니면은 비서는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이행해 가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세크레터리는 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요? 그 안에 스텝 멤버들이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NEC, 경제 관련 보좌관. NSC, 국가 안보 관련된 위원회 보좌관. 스텝 멤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뭐 수석 비서관, 이 말은 장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를 하는 거는 다 커미티 멤버의 정책 보좌관으로서 보좌관 스텝 멤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비즈니스맨이고 성격이 괴팍하다 하더라도 스텝 멤버들이 각하 아니되옵니다 이래버리면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크레터리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수입 관세 늘리시오 그러면 세크레터리는 예 각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늘리는데 좀 방향성이 좀 이럴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입청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입부를 만들어서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물가를 급격히 인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크레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의 향후 향방을 놓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막 금리 오를 거야. 이게 일반론으로 유튜브나 너튜브에서 막 그렇게 과격한 인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티어 1, 티어 2, 티어 3 AI 관련돼서 반도체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수준을 말했잖아요. 티어 3 정도 되는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관세 막 때릴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려고 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얼마나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에 대한 극단적인 판단을 하시는 걸 저는 경계하는 거죠. 비록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스텝 멤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미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밀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엔비디아 저거 어떻게 좀 반독점법 위배돼가지고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손잡고 좀 로비 좀 해가지고 규제를 해서 모든 GPU나 NPU 산업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몇 개 뺏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JP모간 체이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이 4분기 50% 수익 상승했다고. 그만큼 지금 미국의 중앙투자은행들은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투자가 됐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스닥 회사들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은행들은 안 좋다며. 이 지방은행들은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대는 은행들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돈을 대는 은행들이죠? 부동산 시장에 돈을 대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돈 되는 은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에 연관이 된다면 진짜 큰 문제인데 SVB 은행 사태에서도 그렇고 지방은행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파고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2월 달에 강의할 때는 지방은행의 재정 상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주식시장이 딱꼭질을 할 때 이 딱꼭질은 대불안과 대공황의 전조현상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깊게 들으시려면 2월 달에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시거나 또 온라인 수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4, 4분기 기업 실적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배당률요? 또 주가 상승률? 주가 상승률? 아니요.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를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50% 수익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막 실적 발표를 작년 연말에 많이 했거든요. 올 초에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다들 수익이 다 낮다는 말은 투자를 그동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기업 수익과 어떤 연계성을 가질까 다들 이제 바라볼 건데, 이 수익성에 연계된 게 결정적으로 무역 정책과의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기업들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최산성이 안 맞겠죠. 그러면 실적이 악화되겠죠. 수익이 줄어드니까. 예, 매출 빼기 비용이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제 대통령 더 이상 못해. 이분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중국 그냥 개 패듯이 패버려야 되겠어. 금리 막 올려. 그리고 수입 관세 막 때려. 100%, 60%막 때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텝 멤버들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각하와 뭐 일부 사람들은. 근데 많은 3억의 이 미국 시민들은 수입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그 10%의 부자들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럴 것 같은데요. 참 요즘 탄핵 소리가 많이 나와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임명이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지를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곽수종의 경제마스터 곽수종에서는 2월 달에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다. 그럼 뭘 가르쳐 줄 건데? 이런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벤센트 재무장관이 여러분에게 관세와 예산과 국채 발행 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만약에 기업 실적이 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또 주가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집권 기간 동안의 신뢰도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다 고려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지금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있지만 곧 사임할 것이고 물러날 것이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임명과 또 통상위원들의 어떤 활동 내용이 어떤 성격인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서 2월 달에는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거를 잘 들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 보좌관들로부터 참고를 하고 세크리터리의 비서들에게는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져가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전 정부에서 하던 모든 정책은 없던 걸로 하고 새 정책 이렇게 가지는 않겠구나. 바이든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25% 관세 정책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분만 잘 관리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일시적인 변동성은 말 그대로 2025년 상반기 정도 아니면 1년 정도의 불규칙 바운드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오히려
10년, 20년, 30년 가져가시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보다도 더 많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물론 투자를 잘한 기업을 선택했을 경우 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또는 불규칙성에 너무 큰 두려움과 또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공포스러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들으시면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